여러분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낙상을 경험하고 이 중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노인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앓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암이나 치매와 달리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낙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곧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이는 일부 암의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낙상의 주요 원인은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시력 문제,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입니다. 집안의 문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이 모두 낙상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어지럼증이나 졸음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을 밝게 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 들고 걷기,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30세 이후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9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 10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누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100지, 저녁에는 두부나 콩류를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병을 들고 하는 팔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등이 모두 효과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질환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은 1000-1200mg인데 이는 우유 3-4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 두부, 참깨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흡연과 과도한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골밀도를 감소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질환은 관절염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 생기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경험합니다.
무릎, 엉덩이, 척추, 손가락 관절에 주로 발생하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킵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무릎 관절에는 3-4배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5kg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무릎 관절의 부담을 15-20kg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 평지 걷기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반대로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을 굽히는 운동은 관절염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등푸른 생선을 주 2-3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연골 구성 성분으로 관절염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녹차, 견과류 등도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자연스럽게 경직되고 좁아집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 5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을 많이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mgdl 미만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남성 40mgdl, 여성 50mgdl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올리브오일,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감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시력, 청력, 후각, 미각 등의 감각 기능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시력과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독서나 컴퓨터 작업 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고 20-20-20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즉 20분마다 20피트 약 6m 거리의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어,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연어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청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청력이 저하되지만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청력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소음이 큰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사용하고 이어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저하의 초기 증상으로는 높은 음을 잘 듣지 못하거나 TV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되거나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강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고 잇몸이 약해지며 치아가 약해집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폐렴 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치아를 잃으면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소화불량이나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이 기본입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3분 이상 양치해야 합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몰을 사용하고 잇몸 마사지를 하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필수입니다.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 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스케일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강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면역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폐렴, 독감, 요로 감염 등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고령자는 감염병에 더 취약하고 중증화 위험이 높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셀레늄 등의 영양소는 면역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감귤류, 키위, 브로콜리에, 아연은 굴, 쇠고기, 콩류에 풍부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면역력에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접종해야 하고 폐렴 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도 연령에 맞게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종종 간과되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여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증상은 젊은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슬픔보다는 의욕 저하,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식욕 부진, 신체 증상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고 지역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학습 활동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 요리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화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은 예방입니다. 질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이나 치매도 물론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낙상, 근감소증, 골다공증, 관절염, 혈관 질환, 감각 기능 저하, 구강 질환, 면역력 저하, 정신 건강 문제 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예방 가능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닌 준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